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조영사입니다. 사회자께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을 못하게 발언하셔가지고 그 지방 기록 관리를 하는데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동안 이것저것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좀 어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이번에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서 내놓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많은 토론을 거쳐서 훌륭한 개정 법안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기록 관리 하시는 실무자들도 계시고 학교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논의의 전제로 합의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기록 관리 또는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에 대한 그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되는 다른 기록 관리 문제가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가장 강력한 것은 대통령 기록 관리 제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급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시급성을 합의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통령 기록 관리는 단지 기록 관리의 문제 또는 기록 관리 원리론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동안 이제 대통령 기록 관리법이 만들어진 2007년 이후에 2008년부터 쭉 적용을 해왔는데 그동안 지정 기록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를 통해서 봤듯이 이거는 그냥 기록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에 원칙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이건 맞는데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접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과 관련한 것들은 알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 권리 제한과 접근 제한의 어떤 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문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기록에 대한 문제는 이제 탄핵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재임 기간의 기록이 지금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돼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통령 기록에 대한 어떤 성격의 문제를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23일, 22일인가 23일쯤에 그 보도가 나오기를 탄핵 대통령에 대한 존영 그리고 뭐 표지석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이 그것을 기록으로 보존하겠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분이 지금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탄핵되었고라고 하는 데서 기존의 대통령과는 뭔가 다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성격 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마치 그것이 정치적 중립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록 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일종의 호도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여기 대통령 기록관에서 두 분 나와 계신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 관리 전문기관에서 그 기록에 대한 성격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주요 사건 쟁점들을 이번에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8년 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에서부터 뭐 그해 쌀 직불금 관련 지정 기록 공개 문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록과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 그리고 이명박 회고록과 송민숙 회고록 논란 그리고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지정기록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 여기까지 쭉 대통령 기록과 관련돼서 최근 대통령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 쭉 일련의 사태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러한 사태들을 거치면서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대통령 기록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입법 미비사항 또 일부는 어떤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로 쭉 진행됐거든요. 제가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입장을 조금 밝히려고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두 번에 있었던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재판의 판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크게 오늘 제가 얘기할 크게 개선 방안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 기록의 체계적 관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지정 기록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적 대안,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 기록관 또는 국가기록원의 어떤 기관의 독립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6쪽의 그 대통령 기록의 체계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한 것은 기록 관리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은 논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국가기록원 등에서 이제 아주 세세하게 얘기할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덩어리가 제가 생각할 때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 기록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공공기록법상 기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포괄적 정의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결제 여부에 따라서 효력을 갖는 어떤 문서를 중심으로 놓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고 접수할 때 등록된 기록을 관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으면 기록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포유에 나온 것처럼 재판의 판결도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관리법에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전자기록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세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이런 정보도 쭉 돼 있는데요.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법률 또는 시행령에 나열되지 않는 것은 기록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어떤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나열하거나 매체를 지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기록이냐 기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이냐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법원이 결정해서 이거는 기록이다, 기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태, 지경 그런 국면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쌓인다면 기록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엄밀해지고 좀 더 협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름으로써 관리의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그 기록에 대한 범주에 이메일이 꾸준히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왔었고 그리고 이제 김종도 의원께서 최근에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에 대한 SNS에 포함된 콘텐츠도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법 발의를 하셨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록의 확장에 대한 어떤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정 범위를 이것은 기록이니까 이걸 기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발생하고 생산되고 어떤 접수하는 기록을 위해서 충분히 그것마저도 포괄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른바 기록이 유출됐는데 그것이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현행 법령책에서는 그걸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잘못이 아니라 기록관리법의 어떤 개념적 한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제에 청와대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청와대 등에서 직무를 설명하는 모든 기록 이것이 대통령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기록으로 선택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정호성의
정무성과 관련된 그 유출된 기록, 그리고 그래야 이제 뭐 그 뭐랄까 안종범 수석에 대한 어떤 수첩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으로 선택돼서 그것이 관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명백히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법령상 기록의 개념을 쭉 얘기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기록과 프랑스의 개념인데요.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직무상 행위의 결과를 모든 기록 정보를 기록으로 정의하고 이 중에 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기록 동결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기록 동결은 누가 하느냐? 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무슨 뭐 민간의 위원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기록의 인수 및 인수체계 확립. 제가 그 사회자께서 시간을 얼마 많이 주시 않으셔가지고 원래 말도 빠른데다가 시간도 많이 주지 않으셔서 말을 되게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이제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계와 인수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원래 이제 공무원의 원무 인수 인계와 관련해서는 행정 효율 규정에 이제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뭐 이런 규정에 따르다기보다는 어떤 그 이지원을 다음 정부에 써서 업무관리 체계가 지속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뭐 매뉴얼 그리고 뭐 6만여 건의 문서 이런 것들을 쭉 남겼는데 그런 전통이 이제 맥이 끊겼던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정권은 이렇게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업무 인수 인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차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의무를 이제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거 자체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비서실은 이게 이제 그 비서실은 조직은 있지만 사실상 이게 폐지 기관이거든요. 정권을 바뀌게 되면서 폐지 기관이기 때문에 인수 인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대통령 기록관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생산한 기록이 이거는 별도로 인계인수 시스템을 통해서 이관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 그러니까 인계인수 시스템, 이거 핸드오버 시스템이라고. 핸드오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대로 이관을 완벽하게 하고 인계인수 시스템을 따로 임기 말년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록으로 인계인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기록 보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이제 이명박 정부 초창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08년 4월 말 2달 동안 정부 바뀐 다음에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정부 2달 동안 있었는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을 청와대에서 접근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지정 기록이 아닌 한 그것을 접근하게 하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은 가능하긴 한데 아예 차제에 입법으로 법률적 조항으로 또는 풀을 그렇게 보장을 해주면서 인계인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도 사실상 인계인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뭐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교 안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모든 걸 시스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수인계 보고서를 예외적으로 작성케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 조금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보좌기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기록관 운영을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기에는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록 관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아예 하지 않는 수준, 아예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예 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되고, 특히 이제 대통령 생산 기관 중에서 그 뭐 기관의 규모가 적어가지고 기록관을 만들 수 없는, 기록관리 부서를 운영할 수 없는 기관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 그런 위원회들의 기록 관리를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 그 기관들의 기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록관의 업무를 못한 거죠. 이제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안 한 것인지 주직적으로 안 한 것이는 뭐 그거는 더 이거는 적폐 해소 차원에서 뭐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정부 시절에는 국정기록비서관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있었던 것이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되면서 사실은 연설 업무를 하면서 기록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바뀐다 해도 안정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는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비서관실에 통폐합이 있어가지고 기록관리 업무가 축소된다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법령에 안정적으로 기록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조직과 직원은 전혀 바뀌지 않고 평생 거기서 레코드 오피서가 일을 하죠. 이것은 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구조 자체가, 정치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레코드 오피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이랑 생산이랑 통보가 부실했다, 내용이 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최근 3년 동안 종이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제외하고는 종이 문서가 없다라고 생산이랑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한 걸 보니까 뭐 1000만 건이 넘었다라고 이제 이관되거든요. 이런 경우면 생산이랑 통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특히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기록의 유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기록 저런 기록을 알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또는 국가기록원의 생산이랑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었고 어떤 유형이 얼마 정도 어떤 일에 의해서 그것이 비롯된 기록인지에 대한 정도의 일정한 규모라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관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저는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공개가 아니라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이랑 통보, 생산이랑 보고를 국민에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몇 건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생산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 기록의 어떤 규모, 형태, 내용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가 대통령 기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분야가 아마 그 접근 제한 기록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정도, 이런 정도 밝히는 것. 지금 이제 목록 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지정 기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라도 최소한 해야 국민적인 어떤 뭐랄까 궁금증,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지정 기록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대통령 권리시 대통령 지정 기록과 관련된 어떤 그 얘기가 이제 입법 미비 사항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것을 법률 해석을 해버렸는데요. 이게 명백히 입법 미비입니다. 입법 미비면은 입법 미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법률 해석의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 대통령 기록을 이관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뭐랄까,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제도 운영의 취지,
를 완전히 대통령 기록관이 스스로 져버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쭉 적어봤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다.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 제가 몇 가지를 쭉 주장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발제문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11쪽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과 관련해서 거리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거리 시에는 국가기록원장이 대통령 기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개별 상황의 변수를 감안해서 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될 영역으로 간주하.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결국은 국가기록원장이 지정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의 위원회들을 개입하게 해서 뭐 이렇게 중립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 기록은 가급적이면 그 접근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부여하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리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알 권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선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영 논리로 뭐 된다 안 된다 따질 문제고 이것은 뭐 나쁜 짓이다 옳은 짓이다에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기록관리 또는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걸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국가기록원이 이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맡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령 지금 현재 상태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기록원장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뭐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현 단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미국은 이제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가급적 전문적인 국가기록원장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 개방으로 외부의 전문가가 원장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그나마 지금 당장에서는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관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면 지금 당장 일단 먼저 가능한 방법을 먼저 동원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국가기록원장의 어떤 그 직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걸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리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유고된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 우리 지금 한번 겪고 있죠. 유고된 경우에 대리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기록관리법에는 대통령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유고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거를 하셔가지고 그 지금 정치적인 계승 또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계승하고 있는 단체가 누구나 공히 인정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에 대한 일종의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가기록원이 마치 이를테면 노무현 재단을 똑같은 국민 대하듯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기록원이 대통령 기록관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취지를 살린다면 대리인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차원에서의 그거는 이게 국가기록원장이나 대통령기록관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거를 국가기록원장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유고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게 하고 정치적 계승을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국가기록원장이 홀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또는 이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논의를 거쳐서 합법성을 부여받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록 관리 문제가 있는데요. 목록은 지금 상태로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기록관리법에는 기록물별로 목록을 대통령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록물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건을 얘기를 합니다. 기록물건은 하나하나 세세한 각각의 건을 얘기하는데 각각의 건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직관적인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나 내용 자체가 지정일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표현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기록물별이라고 하는 법률적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목록이 공개가 가능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타 이제 대통령 지정기록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몇 가지의 쭉 그동안 네, 뭐 이렇게 15년을 10년으로 줄이다든지 3분의 1을 2분의 1로 줄이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 주장이 되어 왔었는데 그거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기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다. 오히려 그거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리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입니다. 이거는 뭐 기관의 독립성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대통령 기록과 쟁점이 될 때마다 이 문제가 이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리법을 만들 때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장 대통령 기록관을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을 법률에 담아놨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버넌스 조직이 되면 그나마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떤 것을 그 거버넌스의 조직 운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 동안 보장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통할과 직원 지휘 감독을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법률에 명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기록관장에게 그러한 역할을 줌으로써 독립성을 좀 부여받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장은 뭐 이렇게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을 면직시켜버리고, 그리고 사무통할이나 직원의 지휘 감독은 이거는 직원의 지휘 감독은커녕 전혀 예산의 어떤 운용성 자체도 없는 대통령기록관장이 되고, 실제로 국가기록원장 또는 이제 행정자치부의 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힘들고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개별 대통령 기록관은 뭐 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 이제 법률을 개정해 보니까 대통령 기록관장 임기 5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 기록관리기관, 대통령 기록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장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통령 기록관장의 임기가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조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록관장이 오히려 뭐랄까
예를 들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장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음 정부에도 재임을 하면서 오히려 그 전임 정부의 이화 요구를 부각시키고 강점시키면 부각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기록관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기록관에 이렇게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립적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를테면은 성남에 있을 때 대통령 기록관장의 신영복 선생의 현판을 중립적이지 않다고 현판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표지석 쓴 것은 중립적이고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저는 대통령 기록관장의 임기를 차라리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다만 그냥 관료나 정치인이나 임명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그나마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임명을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 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 단계 가장 유력한 방법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게 규정이 몇 가지의 규정을 현대적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그 개별 대통령 기록 몇 가지의 이제 방안 중에 첫 번째로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규모나 수장고 시설 등의 건립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건을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보지만 요건을 없애면은 말 그대로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행 법령이 이제 건물의 총 면적이 최소 3,000제곱미터, 최대 5,000제곱미터 이내로 이제 하게 돼 있고 시설 장비가 이제 기록관리법 시행령 시설 장비 환경 기준으로 따르도록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건축 규모보다는 오히려 시설 장비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종이 기록 관리 시대의 시설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전자기록인데 전자기록 관리 이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전시 교육 시설에 대해서 갖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정 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을 당연히 갖춰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엄밀한 규정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종이기록 시대의 규정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 기록관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건축물은 없고 그러니까 보존 시설로서의 아카이브는 없고 사무실만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무실만 있고 디지털 아카이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더 대응이라기보다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 때는 기부 체납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금 운영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정기록의 보호와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기부 체납하는 것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거를 좀 극대화하게 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 기록 관리가 갖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한지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이제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가능한 부분은 그러니까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관장은 그 기부 체납한 기관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하는 기관에서 임명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절차를 하고 추후에 그 사람이 관두고 교체된다 할때라도 임면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들을 법령에 담아두는 것이 저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 제가 나눈 것은 일부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기부 체납하는 법인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기록관이 일부는 공무원이고 일부는 준공무원인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무원 임용 체계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법률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을 활성화하는 이런 정도 보장은 되어야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리고 나설 수 있는 법인 단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만들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가을에 정기국회에 가급적이면 개정을 해서 국민적 또는 사회적 요구,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른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었습니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